제가 그 CPU든 또는 GPU든 간에 대중소에 뭐 통신칩이든 아니 메모리든 SSD든 저장 매체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또 다른 저장 매체가 뭐가 종류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면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자리를 많이 늘려서 일꾼을 많이 늘려가지고 정보를 분할해가지고 빨리 처리하고 다시 합산하는 구조를 갖고 그 과정에서 일련 번호가 있어야 취합하기 위해서 다시 재조립하기 위해서 정보를 일꾼들이 많으면 작은 단위로 쪼개서 자기 일꾼들이 그냥 빨빨 처리해가지고 일꾼 하나보다 열이 낫고 열보다 백이 낫다. 이게 확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 개념에는. 그래서 이런 그 모든 반도체 기술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PU 자체도 또 AP, 스마트폰 AP조차도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AP가 10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작은 사이즈로. 그래서 정보를 분할해서 빨리 처리하고, 거기 뭐 저장 장치다 그러면 저장 장치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작은 사이즈를 많이 만들어서 일거리를 빨리 처리해 버립니다. CPU다 그러면 CPU 이제 원칩으로 들어갔을 때도 CPU가 하나가 아니라 대중소의 개념 들어가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CPU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CPU가 아주 작은 단위로 들어가면 10개도 넘을 수도 있어요. AP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선을 각각 다 연결을 해서 항상 풀 가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쓰지 않는 것은 전기를 오프 시켜가지고 발열을 통제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풀가동 상태에 있으면 전기가 너무 많이 먹고 발열의 문제가 있으니까 숫자가 많은 만큼. 그리고 소자리는 그렇게까지 전기를 많이 먹지 않아요. 이것도 단가도 싸고 단가도 싸죠. 용량이 적은 만큼. 이런 개념을 갖고요. 대중소라는 개념을 가서 대자리는 대자리대로, 소자리는 중자리는 중자리대로, 소자리는 소자리대로 많이 그렇죠. 그 용도에 맞게끔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더보드 위에 이렇게 어떤 병렬 처리, 그 카이스트에서도 이 기술을 어떻게 제 기술을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카이스트에서도 만약에 CPU를 제작하거나 할 때 제 개념을 하시면 제 기술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CPU가 GPU 개념으로 해서 병렬 처리 연산이 좀 코어 숫자도 늘리고 ALU도 그렇고 숫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거기에도 이제 대중소의 개념이 들어갈 수 있어요. 면적의 제한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하게끔 CPU를 새로 설계해서 이 CPU 직렬 처리 연산에 강한 것 플러스 경렬 처리 연산에 강한 것을 같이 합해주는 하나의 원칙으로 합해주는 경우, 또는 약간 마더보드에 띄어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CPU를 많이 넣는 거죠. 그게 이제 AI 칩이 된다. 이 기술을 카이스트에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이스트 동영상을 봤더니 이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카이스트에서 제 기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정부의 지자체들 광고가 엄청 많이 되셨습니다. 후에 이제 YTN에 제 플라스틱 창이라든지 비상벨 시스템,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의 격벽 시스템, 그 다음에 냉난방, 이게 배터리도 난방해주는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출력 떨어지니까 이게 그렇죠, 온도 때문이라고 해서 난방 처리하는 그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비행체의 좌우 프로펠러 회전수를 틀리게, 연료를 틀리게 좀 그렇게 되는 거겠죠.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가는 조향 장치로 생각합니다. 회전 이렇게 어떤 이렇게 프로펠러, 이렇게 어떤 가변 프로펠러는 내렸다 올렸다 해서 올리고 내려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걸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독일의 어떤 회사가 하시더니 이것도 하시고, 에이사 레이더의 어떤 하나 에이사 레이더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1cm는 0.1cm, 0.3cm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를 통해 좌표와 숫자 방식 표시하고 전 세계 4개씩 맵 지도를 만드는. 그럼 반도체에서는 0.0000001 단위로도 이렇게 가능하겠죠. 반도체에도 도로가 있잖아요. 정보통신 도로, 어떤 선을 탈지, 어떤 목적지에 도착을 할지
이거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해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아주 세밀하게 분할되어서 저장을 해야만 한다면 앞으로 이 모든 이런 정보 이동에도 좌표와 숫자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갰다. 100개로 쪼갰는데 100개의 통신, 한 개의 통신도를 타고 한 개의 통신 어떤 저장 장치에 가서 저장, 읽고 쓰기, 연산하고 이러면 발열 때문에 그 정체 상태, 대기 전력이 너무 많아지는 쓸데없는 전력 낭비와 발열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 가지고 50개나 100개 통신도로를 타고, 통신도로가 많을수록 널널하겠죠. 통신도로를 타고, 이거는 이제 유무선에서 동시에 다 쓰게 됩니다. 유선에서도 이렇게 되고, 무선에서도 어떤 서로 파형이 틀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시하는 구조와, 하나의 같은 파형이라면 안에 스마트폰만,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개도 200개도 만들어서 이렇게 통신선로를 많이 만들어서 일거리를 빨리 처리하는 이 기술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앞으로 컴퓨터나 위성에도 또는 스마트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모든 통신 장비에, 통신 칩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통신 칩에도 대중세 개념으로 해서 통신 칩이 하나의 원칩으로 들어가든지 뭐 여러 개를 다열해서 들어가든지, 숫자를 대중소, 면적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에는 들어갈 공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늘려서, 이게 일꾼들을 많이 늘려서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정보를 잘게 분산해서 이런 처리하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잘랐다 그러면 1000개로 잘라야 돼요. 100개의 통신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 가서 일하는 게 저장, 읽고 쓰기, 연산한다의 기술입니다. 컴퓨터를 제가 회사 컴퓨터 100개가 있다. 100개를 서로 유무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동영상 한 개의 정보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서 각 컴퓨터에 100개로 나눠서 저장할 수 있다.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일련 번호고, 다시 재조립하기 위해서 일련 번호와 또는 보안을 위해서 암호 설정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게 이제 기본 제 컴퓨터와 반도체 통신, 그다음에 모든 통신 장비, 그다음에 어떤 통신칩의 기본 원리예요. 정보를 잘게 쪼개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선으로 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 무선으로 하나의 전파를 타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 아니다. 여러 개의 각각 다른 전파가 20개 있다. 그러면 20개 전파에 이것을 정보를 잘게 쪼개서 나중에 재조립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정보가 작은 단위로 쪼개지기 때문에 또 빨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어떤 같은 전파라면 하나의 어떤 스마트폰 호출 번호가 100개가 있다. 우리가 방 안에 100개, 똑같은 회사 SKT 거 100개 있으면 소리 안 울립니까? 울리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다가 같은 전파라면 컴퓨터 데스크탑에다가 100개의 무선 호출 번호를 넣어줄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 100개를 200개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가 무선으로 통신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 위성 같은 데는 위성 안에 같은 전파라면 스마트폰 10,000개도 넣어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전파를 200개도 만들어서 서로 통수신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얘는 이제 통신칩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때도 통신칩을 대중소로 해가지고 숫자를 많이 넣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통신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고 정보를 이렇게 빨리 잘게 쪼개서 처리하는, 같은 하나의 정보 파일이라도 그것을 잘게 쪼개 갖고 나중에 작은 단위로 분산 처리하는 게 빨리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일꾼이 작은 단위로 이렇게 일거리를 갖다가 한 사람에게 맡기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나 이 동영상 100개로 쪼개가지고 100개 일꾼한테 맡겼다. 그러면 되게 작은 단위만 빨리빨리 엄청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 기술을 쓰는 거예요. 이 기술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연산을 한다 그랬을 때 회사에 100개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연산의 단위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각 100개 컴퓨터가 빨리빨리 각각 처리를 하고 나중에 취합 합산한다면 이게 이제 슈퍼컴퓨터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도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같은 컴퓨터 안에서도 만약에 저장 장치가 SSD다 그러면 보통 한 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10개도 들어갈 수 있다. 20개도 들어갈 수 있다. HDD가 한 개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HDD가 큰 거 하나 들어갈 바에야 작은 거를 10개를 만들었다고 해요. 작은 거 10개를 나누어서 그 정보를 분할해서 컴퓨터 100대에다가 이렇게
동영상 정보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일련 번호 붙여서 각각 저장을 하듯이 이 하드디스크에 각각 저장을 하는 거예요. SSD도 각각 저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정보를 부를 때는 이렇게 일련 번호를 다시 붙여서 이렇게 갖고 이것도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읽고 쓰기 저장에도 빠르다는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드디스크도 미니로 10개를 10개짜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다. 큰 용량, 중간 용량, 작은 용량짜리를 해서 숫자를 많이 들려서 일꾼을 많이 들려서 빨리 처리한다 이 기술입니다. SSD도 이렇게 같은 기술을 가지고요. SSD가 지금 플래시 메모리인데 플래시 메모리 집합인데 그것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현재 플래시 메모리 구조보다 소자리를 많이 넣어서 거기도 정보를 잘게 쪼개서 분산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D램에도 이 기술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D램에도 현재 D램이 있잖아요. 짐 켈러라는 분이 이걸 사용하시던데 D램에도 단가 싼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하나 일꾼이 10개를 싼 애들을 10개를 20개를 배치할 수 없느냐는 그 하나의 원칙으로 겉으로 보는 하나의 제품이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하고 물리적 하드웨어적으로 분할해서 10개짜리 한 묶음으로 하나를 처리하고 20개짜리 한 묶음 하나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40개짜리가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개념의 메모리를 D램이 됐든 HBM이든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이것도요. 대자리는 대자리대로 중자는 주자로 소자로 숫자로서 많이 이것을 숫자를 일꾼을 많이 늘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각각 나누어서 빨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하나의 원칙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런 제품을 2개, 3개, 5개, 10개 이렇게 그렇죠. 옆으로 나열해 갖고 쓸 수도 있죠. 그래서 HBM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이렇게 나열해 쓸 수 있어요. HBM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신 단가가 비싸죠.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보를 잘게 분산하기 위해서는 D램의 숫자가 그리고 용량이 작아도 숫자가 많은 게 좋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쓰신다. 이게 이제 짐 켈러라는 분이 이 기술을 제 기술을 내가 이걸 언급을 했는데 다른 회사들도 아마 하는 데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GPU에다가 캐시 메모리가 보통 SRAM 쓰시잖아요. 그러면 캐시 메모리를 대중소로 들어가. 그것도 숫자를 많이 늘리면 그래서 일거리를 분산 처리해서 일련 번호 탑재해서 다시 취합 합산하면 된다는 게 제 기술이거든요. 많은 일꾼들에게 조그만 용량으로 나눠주면 금방 처리한다는 거예요. 속도도 빨라지고 발열도 없어지죠. 하나의 통신도로 한 일꾼에게 맡기면 아무리 유능하고 클럭스가 높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게 속도가 한 사람에서 처리하면 과부하 걸리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운 안 되겠습니까? 정보 총리의 처리 역량이 앞으로 AI 시대에 굉장히 높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제 방식이 선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의 개념들은 숫자를 많이 늘린다는 거죠. 소자리니까 단가가 그렇게 세지도 않고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코어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ALU도 대중소, 레지스터도 대중소로 들어가요. 그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만큼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나중에 풀가동할 필요 없이 안 쓰는 건 오프시켜서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씁니다. 이것은 GPU에도 동일하게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요. GPU에는 것도 다 아까 같이 레치도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레치도. 그 다음에 거기 GPU에 있는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 메모리도 대중소 이렇게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거기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반도체는 얘가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현재보다 숫자를 많이 늘려서 정보를 잘게 쪼개서 처리하고 다시 취합하는 이 기술 구조는 제 독특한 기술 구조로서 함부로 침범하셔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이스트도 부탁인데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카이스트도 자신의 기술을 제발 부탁입니다만 제 기술을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혹시라도 제 기술을 쓰신다면 자기 머리로 개발해서 자기 얘기로 하시고 살짝 제 기술을 살짝 변경시켜서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끄러운 짓이에요. 남의 기술을 이렇게 하신다는 건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도 제 기술을 많이 보고 있다면
그것을 자기 기술이라고 혹시 전 세계에 대해서 주장을 하거나 강제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신규에 특허는 신규해야 되는데 이 개념을 들은 사람이 많다면 이론적으로 제가 페이스북하고 유튜브에는 페이스북에는 외국 회원이 한 5천 명 되고 개인으로서는 최대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다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유튜브는 숫자가 좀 적은데 그래도 그 중에 삼성이다 그러면 한 연구원이 보고 있고 카이스트 한 연구원이 보고 있다 그러면 금방 큰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이 보고 있다 그러면 금방 기술이 파급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왜 거기 나와 있냐, 왜 거기서 쓰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 제 페이스북에 광고 내셨죠. 제 기술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좌표와 숫자 방식은 안 쓰시는지. 그 다음에 제가 어떤 D램에다가 SRAM, 그 다음에 제가 SRAM에다가 휘발성이 있어서 거기다 배터리를 하나 붙여놓자라는 개념을 추가로 냈었고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더라도 휘발이 하지 않도록 그런 SRAM의 약점을 좀 보강한 것. SRAM에다가 작은 미니 구조로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대중서로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여기도 휘발성을 극복하자. D램이나 HBM에도 플로팅 게이트를 단가를 맞춰야 되니까 작은 사이즈로 미니 사이즈로 넣어가지고 대중서로 티끌만큼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일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휘발성을 극복하는 이런 기술을 얘기했고요. D램이나 HBM 메모리 반도체 다른 게 어떤 거라도 여기다 배터리를 탑재하는 방안. 그 다음에 제가 어떤 CPU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좀 붙여가지고 CPU에다 플래시 메모리를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부팅 프로그램, 컴퓨터의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그렇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앞으로 컴퓨터 TV의 기술이 컴퓨터 TV의 결합이 나오게 될 때 부팅 속도가 빨라져야 될 거예요. 현재는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카이스트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부팅 속도가 빨라지게 하기 위해서 CPU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나 기타 다른 저장 장치를 달아서 부팅을 빠르게 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절대 강자의 구조가 아니게 되겠죠. 만약에 제 기술이 채택돼서 한다면 컴퓨터의 가장 기초 화면을 띄우는 것은 용량이 적고 불필요한 용량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컴퓨터를 쓰시면 되니까. 그다음에 캐시 메모리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좀 붙여놓는다. 또는 D램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단가를 맞춰야 되니까 티끌만큼 붙여놓는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GPU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GPU에다가도 플래시 메모리를 작은 걸 탑재하면 되죠. 이렇게 GPU에도 그래서 그럼 속도가 자체 제품으로 같은 제품으로 원칩이나 가까이 붙어서 만들어지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게 이제 제 이론이고요. 저는 HBM이나 기타 다른 어떤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로팅 게이트를 현재 이렇게 만드실 때 D램이나 HBM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에서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대중서로 들어가는 거기도 숫자를 많이 늘려서 플로팅 게이트의 숫자를 인적으로 현재보다 많이 늘리셔서 하면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라든지 카패시터 구조를 대중서로 해서 최대한 많이 숫자를 늘려서 집적하면은 많은 집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정보 처리가 빨라지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D램이나 HBM에다가 SRAM을 탑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SRAM의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지만 용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D램을 갖다가 지금 CPU에도 캐시 메모리가 있지만 GPU에도 캐시 메모리가 있지만 D램에다 붙여넣는 방안 이것은 캐시 메모리 숫자를 늘리는 구조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전체 어떤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단가를 맞춰야 되니까 SRAM을 작은 구조로 만들어 갖고 D램도 이제 현재보다 작은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정보를 잘게 분산해서 처리하고 다시 취합 합산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련 번호가 필요한 거고, 또 소비자 환경에 따라서 암호 설정도 할 수 있어요. 저장을 할 때는. 그래서 이거를 정보를 잘게 쪼개서 하는 거로, 현재 있는 D램보다 겉으로 원칩으로 들어갔다면 안에 작은 단위의 D램이 40개, 100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100개짜리를 이렇게 10개 놓으면, 그렇죠. D램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개념으로 앞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 컴퓨터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때 작은 단위의 D램을 띄웠을 때 거기 SRAM을 붙여넣는 방법. 하나의 원축으로 들어가는 거죠. SRAM과 D램이. 이거를 짐 킬러라는 분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동영상을 보니까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SRAM의 단가가 비싸지만 용량을 작게 해서 작게 D램하고 붙여놓으면 그렇게까지 단가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속도가 대신 빨라짐으로 혁신적인 D램이 되겠죠. D램이 이론적으로 미니 구조가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지만 미니짜리가 20개가 결합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다가 SRAM을 갖다 20개를 같이 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게 제 속도. 그러면 CPU에 있는 또는 GPU에 있는 캐시 메모리뿐만 아니라 D램에도 캐시 메모리가 붙게 되는 거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또는 SSD 저장 장치 아니면 HDD 또는 스마트폰 같은 데는 또 다른 저장 장치겠죠. 거기다가도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를 하자, 저장 장치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SSD가 플래시 집합이죠. 그러나 플래시 메모리를 따로 이것을 두는 방안, 또는 이것을 D램과 거기를 D램의 작은 구조를 결합을 해가지고 SSD를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것, 또는 D램과 결합해서 HD를 만들어주는 이런 방안과, 또는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서 플래시 메모리 플러스 SSD, 플래시 메모리 플러스 HD 이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가 여러 개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대중소가 들어가서 거기다 급한 저장은 거기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차를 따라 천천히 SSD나 HD로 분산해서 저장을, 이 기술을 하면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건 제 생각이거든요. 이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컴퓨터 안에 현재 마더보드가 그래픽 데이터 센터로 이렇게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나 데이터 처리를 할 때는 데이터 센터로 많이 사용한다면 회사 컴퓨터 100대를 제가 같이 유무선으로 결합을 해서 여기다가 동영상 한 개 정보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가지고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암호 설정까지 해가지고 100개 컴퓨터에 분산 저장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현재 있는 만약에 이게 이론적으로 이제 그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컴퓨터가 SSD가 10개짜리가 있다. HDD나 그러면 미니 구조로 만들었다. HD 이만한 거를 작은 구조로 10개, 20개짜리만 여기에다 각각 저장을 하면 정보가 엄청 빨라지고 분산 저장이 되겠죠. 일련 번호와 암호 설정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100개 컴퓨터에 잘게 분산해서 저장한다는 그 개념하고 똑같이 일종의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저장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스크탑 이거 100개짜리를 묶어놓으면 슈퍼컴퓨터 못지않지 않을까. 연산을 한다, 저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적어도 데이터 센터나 슈퍼컴퓨터 정도는 싸게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술 구조를 따라 정보를 잘게 쪼개서 일련 번호 탑재해서 저장하고 불러들이고 연산하고, 이걸 슈퍼컴퓨터도 이 기술을 따라 하시면 제 기술을 침해하시고 도둑질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있는 컴퓨터에 마더보드가 있다. 그래픽 처리가 별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마더보드 안에서 이렇게 저장이나 연산에 특화된 것이다. 마더보드 CPU가 막 20개짜리 몇 개짜리 있고, 마더보드에서 구축해. 이 마더보드를 10개, 20개 놓을 수 있다라는 게 제 계산이거든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장 장치가 SSD가 10개, 20개도 있을 수 있고, HD도 10개, 20개, 40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한 데스크탑 안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게 제 기준. 그래서 컴퓨터 케이스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트코인 채굴할 때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를 안에 마더보드가 10개짜리가 들어간
컴퓨터 또는 그래픽 보드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실제로는 이게 필요한 거는 마더보드하고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D램하고 이거를 결합해서 간단한 컴퓨터 구조를 만들고 이걸 100개를 조립을 하면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가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안에도 AP의 개념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AP가 숫자가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전기선인데요. 전기선 이렇게 구리에서 통신선으로 쓰거나 전기선을 쓸 때 전기에다가 그 어떤 그 전기선, 구리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구리선에다가 두터운 부분을 대남 매듭 구조 만들고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여기가 캐패시터가 된다는 제 기술과 이론이에요. 이제 3D 컴퓨터를 3D 반도체라든 이런 데서 이거를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캐패시터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회로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서 전기를 축적해서 캐패시터를 쓴다면 굉장히 뛰어나겠죠. MLCC 기술에서 내가 이렇게 구리판이다. 알루미늄판도 될 수 있겠지만 대중서, 구리 알갱이를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전기가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 점점 MLC 기술에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알갱이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전기가 축적된다는 게 보다 많이 축적된다는 게 제 기술이고 대중소 이런 구조를 만들면 전기가 주파수 방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막대식으로도 해도 그래서 YTN의 어떤 업체가 이걸 하시더라고요. 뭐 카이스트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열을 축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냉장고 같은데 에어컨 이런 데도 이렇게 냉기를 축적하거나 열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다. 히터기 같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시더라고. MLCC 기술에도 이거 쓰여요. 그 다음에 D램에 있는 카패시터 구조에도 여기다 동그랗거나 이런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인적으로 만들어서 카패시터의 용량을 전기 용량을 늘리는 식으로 해서 오랫동안 정보를 저장하는 정보의 저장의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만큼 전기가 빨리 없어진다는 거고 D램이다. 그럼 한번 읽고 전기가 곧바로 이렇게 사라지게 또 채워넣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카패시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넣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금속 배터리라고 얘기하면서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전기선, 구리선 안에 점을 찍어가지고 두터운 부분을 만든 거기다 하는 방법 네모나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통신선에도 이렇게 쓸 수 있고 광섬유에도 쓸 수 있는데 이게 광이 증폭되거나 전기가 증폭되거나 통신이 통신선으로서 통신이 증폭되는 이건 동축 케이블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유선전화에서도 쓸 수 있고 유선전화선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금속판이다 그러면 대중소하고 나노 크기로도 돼요. 여기에 전기가 이렇게 축적이 된다는 것이 이론이고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굵기가 틀리면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되고 일반 방식으로 송전하려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똑같은 굵기로 하시면 일반 방식으로 송전이 됩니다. 이런 것을 절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수백 장을 겹쳐놓으면 MLCC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덩어리도 해서 이렇게 일종의 금속 배터리 개념이 되는 거죠. 저는 뭐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이렇게 금속 배터리 개념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는데 구리 막대다, 알루미늄 막대도 돼. 구리 막대다 거기다 그러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서 절연 구조를 만들고 배터리처럼 만들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해서 각각 전선을 연결하고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요. 그래야지 항상 발열 상태에 있지 않죠. 필요한 배터리 몇 개에서만 전기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나 항공기 같은 드론 같은 데 제가 슈퍼 카패시터 구조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 금속 배터리를 넣어주자. 그래서 전기를 이제 달리면서 만약에 생산하는 구조다. 그러면 내가 이게 전기선 자동차 회전축 돌아가거나 할 때 거기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아니 여러 겹의 연구 자석들을 갖다가 이렇게 배치하자. 많이 그럼 거기가 달리면서 어차피 회전축 돌아가니까 전기가 생산된다. 또는 저기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로 송전선을 만들어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송전이 된다. 라고 했거든요. 이 기술은 이제 모터 직전의 손에도 들어가고 모터 직전에서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로 들어가고 두께가 이렇게 어떤 연구자격이 어떤 뭡니까 모터에도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안하고 연구자석을 여러 겹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은 이제 스피커에도 들어갈 수 있고 작고 큰 것 스피커 같은 거는 음질을 위해서 작고 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석에 들어가 이런 형태의 이제 전기 발전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전기 발전은 아주 미니 구조로 반도체 안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나노 크기로도 웨어러블 기술에도 들어가거나 곤충 로봇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양빛이나 풍력을 통해 생산해서 회전축을 돌려서 이렇게 하거나 무선 전파로 여기다가 이렇게 드론이다 그래요. 이런 구조를 전기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선 전파를 넣어가지고 회전축을 돌려요. 회전축을 돌려가고 아니 충전하면 되긴 하지만 무선 전파를 잠깐 이렇게 회전축 돌릴 정도의 전기를 먼저 넣어주고 그런 거 회전축에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 될 수 있어요. 풍력과 태양력으로 하셔도 되지만 비행체다 그러면 KGGB 같은 이렇게 날개 키트 달아서 움직이는 그 탄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뭐 드론 같은 데도 되겠죠. 풍력이나 태양력을 통해서 전기를 기초 생산하고 이렇게 회전축에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이렇게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여러 겹으로 넣어주는 기술을 이거를 쓰셔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프로펠러를 돌리든지 압축 공기를 만들어 갖고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든지 아니 피터건 방식으로 제가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에다가 환풍기 방식으로 이렇게 바람을 뒤로 내보내거나 앞에다가 이제 그 환풍기 방식의 팬을 두셔도 되고 뒤에다도 두셔도 돼. 그런 구조를 말씀드렸었죠. 공기 주머니도 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항속거리가 어떤 상대방 영공 밖에서도 이렇게 10,000개짜리 폭탄을 보낼 수도 있다고 잡혔어요. 방식으로 돈도 별로 들이지 않고 속도는 조금 늦겠지만 요격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 기술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제가 저기 자동차 같은 거나 드론 같은 거 될 때 슈퍼카패시터를 달아가지고 2차 전지를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달아가지고 각각 전선을 연결하고요. 싼 2차 전지. 그래서 갈아 끼울 수도 있어요. 갈아 끼울 수도 있는 배터리가 2차 전지를 쌓고 이거는 1차 전지지만 2차 전지를 수천 개, 수만 개를 연결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전선을 연결하고 언오프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만 항상 발열 상태가 있지 않은 게 장점이죠. 그래서 갈아 끼울 수 있는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걸 기초로 해갖고 이런 거 수만 개 만들어가지고 제가 가정용 110, 220 공급하는 인버터 발전기 대신 가정용이라든지 이런 거 공급하는 것을 말씀 현대기아차에서도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삼성에서도 그렇고 LG나 포스코가 됐다 어디 전세계 이거 하지 마세요. 110이나 220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2차 전지를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연결해서 전선을 각각 연결하고 언오프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5개 쓸지 10개 쓸지 100개 쓸지 그때 필요한 만큼 전선을 연결해 쓴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변속기 같은 데도 이렇게 자동차 같은 데도 현재 이제 변속기 구조가 없어져 버리고요. 뭐 그렇게 어떤 석유 방식으로 달리든 아니면 수소 산소로 달리든 아니면 뭐 그 전기 방식으로 달리든 제가 화목난로의 연료를 적게 쓰면 적게 주고 많이 쓰면 많이 회전축에 돌아간다 그러죠. 화목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를 해서 내가 이런 연료 이만큼 연료를 넣었을 때 이 자동차 회전축 또는 뭐 드론 같은 건 프로펠러가 하게 되겠죠. 회전축이 얼마나 돌아가느냐 이 기술 또는 연료 분사 방식에 태워서 가는 이런 기술 구조도 연료를 적게 넣는데 많이 태워지는 경우는 없단 말씀이죠. 연료 분사 방식 태워서 가는 그런 방식도 이것들 연료 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이런 기술도 쓰거나 또 좌우의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왼쪽을 적게 주고 오른쪽을 많이 주면 프로펠러를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왼쪽을 많이 주면 왼쪽으로 간다. 그래서 아래 위로 올라갔다는 가벼운 프로펠러 이런 기술이 되는 거예요. 연료량을 따라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로봇도 이제 이 기술을 쓰고 앞으로는 변속기가 없어져요. 제 기술이 이제 쓰이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뭐 자동차도 석유 방식으로 수소, 산소, 가스로 돌리든 아니면 연료량을 통제해가지고 속도를 조절하는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제 기술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대 기아차도 하지 마세요. 네, 부탁입니다. 네. 현대 기아차든 어디든 하지 마세요. 전기양을 갖다가 배터리의 숫자를 따라 통제할 수 없을까요? 네, 10,000개짜리가 있다. 그럼 500개에서만 쓴다. 10개만 쓰는데 100개만 쓴다. 그래서 각 배터리에서 갖다 이렇게 전기 용량 200씩이라 그러면 그 배터리를 갖다가 몇 개에서 쓸지 전기가 통제될 수 있겠죠. 몇 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이 안에도 이제 미니 구조로 미니셀 20개 들었다고 여기도 전기선을 각각 다 연결해서 언음프 구조를 가지고 항상 발열상 등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5개만 쓸지 10개, 7개만 쓸지 10개만 쓸지 각각 10씩의 전기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전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전기 공급 방식에서 전기량을 통제하는 기술과 수용 구조, 전기의 수용 구조, 전기 220에나 110에 꽂아도 10W짜리, 60W짜리, 30W짜리 수용 구조의 전기량을 통제가 될 수 있어요. 전기 공급 측면에서도 전기를 통제할 수 있지만 전기량을 이것을 공급 측면에서도 수용 측면에서도 할 수 있어요. 10W짜리. 그렇죠. 이거를 예를 제가 이렇게 전구를 만들 때 이렇게 10W, 30W, 60W를 해서 그걸 필요한 것만 딱딱딱 키는 이런 전구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체를 켜도 되고 아니면 이 전구 하나에다가 좀 더 비싼 거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만큼의 전기를 흘려주면 되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부가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구는 싸니까 이거를 놓으면 10W만큼만 전기를 넣어주면 30W만 전기, 60W 전기를 넣어주면 그러면 굉장히 마음대로 밝기를 조절해서 집안의 조명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뭐 제가 LED 등이다. 그럼 발광 소자가 이렇게 작은 게 20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거기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갖고 발광 소자 전기를 넣어주면 발광 빛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개만 쓸 수 있고 5개만 쓸 20개 전체를 이래갖고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발광 소자를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모든 자동차 조명에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동차 조명과 모든 조명에서도 이 방식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피커에도 그랬었는데 스피커를 유선 스피커다 무선 스피커다 강당이나 어디든 여행에 남아서도 설치를 해놨다. 그러면 언어프 방식으로 해갖고 5개만 키면 소리가 그만큼 10개만 키면 그렇게 나오는 100 그렇지 30개짜리면 엄청 크게 나오겠죠. 이렇게 언어프 방식으로 각각 유선이나 무선을 연결해서 하고 거기도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작동을 할 수 있고요. 리모컨 TV 리모컨처럼 제 방식이에요. 무선 2층에서도 1층을 조절할 수 있죠. TV 리모컨도 같은 전파라면 스마트폰 호출 번호가 틀리듯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기능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이 가능한데 1-1, 1-2, 1-3 또 1-1, 1-2 이렇게 무한 창출이 가능해요. 다이나마이트도 이렇게 이 방식으로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명도 이게 쓸 수 있고 로봇들도 앞으로 쓰일 때가 많을 거예요. 가정 같은데 사물 인터넷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자동차 안에서 어떤 작동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같은 전파로 무선 전파로 뒷좌석에 있는데 딱딱 TV를 튼다든지 이런 기술도 가능하고 같은 전파로 작동을 이렇게 다른 기기를 작동시킨다든지 이 기술도 나올 수 있어요. 같은 전파라면 스마트폰 호출번호 틀리게 하든지 서로 각각 틀린 전파로 호출을 하든지 둘 다 이 기술이 제 기술입니다. 함부로 도둑질을 쓰지 마십시다. 네. 부끄러운 짓입니다. 도둑질은. 전부 그 다음에 자기가 개발해서 쓰세요. 네. 이제 무단으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변속기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모든 자동차들 이렇게 갈 것이다.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것도 제가 항공기도 그렇고 수소 산소를 태워서 간다. 이렇게 휘발유 산소를 현재 이제 설계 구조를 바꿔 자동차다. 그러면 휘발유 산소통을 따로 갖고 있고요. 휘발유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섞어줍니다. 압축 공기를 넣어줄 수 있고요. 그것을 필요한 만큼 섞어서 온도를 높여줘요. 온도를 높여줘야 이제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그에 따라서 각 연소실에 필요한 만큼 공급해 줍니다.
때 이제 압축 공기까지 다 넣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나 자연 공기를 그냥 받아들이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뭐 비행체류 같은 데는 이제 항공유로 가니까 압축 공기를 넣어주는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와 같이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없어지고 압축 공기를 대신해서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경유산소, LPG 산소 이렇게 들어간 이런 경우에 현재 있는 자동차나 항공기 어떤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연료양을 통제해서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고 연료양을 통제해서 움직이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소산소로 움직인다 그러면 수소산소 항공기다 그러면 수소산소 연료를 각각 따로 연료통을 보관하고 온도를 높여주고 쓸 분량만 다 섞어줘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1, 산소 2, 수소 1, 산소 3, 3.3, 3.35 이렇게 하셔도 돼요. 수소 1, 산소 7 이렇게 해도 산소량이 많을수록 완전 연소가 되고 고열이 일어난다는 제 이론을 따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 연소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연소실에 태울 때 수소산소만 태우셔도 되지만 군사무기를 쓸 때는 그렇죠. 여기다 이론적으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또는 분말 구조를 미세하게 넣어주는 그런 항공기 엔진도 나올 수 있어요. 또는 그 발전 방식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발전 무기 체계에도 들어가요. 무기 체계 우크라이나전에서 뭐 자동차 수소 탱크 안에다가 뭘 채워넣었던데 수소를 채워놨을까요? 버섯구름이 일어나는데 의심스럽네. 우라늄 증기,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증기 구조를 넣어놓거나 폭약 붙여서 증기 또 분말 구조로 같이 넣어준 게 국제 협약이 어긋나지 않은 게 굉장히 강력한 폭탄이 되거든요.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약 같은 데는 어떤 탄약 같은데 수소 산소 캡슐을 넣어줄 수 있고 산소 캡슐이 많아지면 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고열이 일어나서 이렇게 장약이다 그러면 거리가 멀리 간다. 여기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나 또 조금 이렇게 캡슐을 넣어주거나 분말 구조를 미세하게 넣어줄 수 있다. 그러면 사정 거리가 멀리 간다.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돼요. 두레텍이라는 회사에서 쓰지 않나 풍산 같은 데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탄약이나 장약의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가고 그러면 서로 융합 현상이 일어나 강한 고열이 일어난다는 제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또 그런 기술이 되겠고 그 안에도 수소 산소 캡슐과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분말 구조로 들어가면 증기 구조로 들어간다. 이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구 수소산소 발전 구조다 그러면 가스를 태워서 이제 발전한다는 건데 그때 석유 방식을 같이 동원할 수도 있다. 뭐 석탄 발전이다 그러면 석탄 발전에서도 석탄의 어떤 증기 구조, 액상 구조, 가루 구조를 같이 동일하게 가루 분말 구조를 같이 쓰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덩어리도 같이 더 동원할 수 있어요. 오래 태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쓰는 석탄 발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라늄과 토륨, 플루토늄 발전도 지금 그냥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증기와 핵 발전이겠죠. 일종의 증기와 액상 구조 또는 이렇게 해서 가루 구조, 이거 덩어리 구조를 같이 쓸 수 있어요. 이 방식으로 솥을 물을 끓여서 하는 방식, 증기 발전이라고 그러면 물을 끓여서 수천 개, 수만 개 물을 끓여가지고 솥에 하나로 합해주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원자력 열을 식힐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방사능 문제가 좀 없다면 군사적인 문제라면 그렇죠. 우라늄 증기를 그냥 내뿜어 가지고 불 붙여 가지고 그냥 태워서 가도 돼요. 비행체는 아니면 미사일 같은데 쓸 수 있겠죠. 미사일 같은데 우라늄 증기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고 일단 분말 구조도 들어갈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되게 금속 배터리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금속 다이오드 부분인데 금속 다이오드가 이게 통신선이나 전기선 작은 크기, 중간 크기, 큰 크기 또는 두께를 따라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 다이오드.
무게가 이쪽이 더 많겠죠. 무게가 많은 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얇고 중간 정도, 두꺼운 정도, 두꺼운 쪽으로 흐른다 그랬죠. 압력밥솥에서 주방 냄비 같은 삼중 냄비다. 그럼 얇고 중간, 두꺼운 거기. 이렇게 해서 압력밥솥이나 주방 냄비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한쪽으로 열이 축적이 된다고. 다이오드 이런 것을 미니 구조로 작게 넣어가지고 한쪽으로 전력을 유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밑에는 전기 온오프 시켜서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도 있고요. 전기선 안에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줘서 전기를 축적 카패시터로 만드는 기술이. 이거 자체에도 전기가 축적되므로 이것도 카패시터가 될 수 있어요. 카패시터가 되면서도 다이오드가 되고 전기를 온오프 시키면 트랜지스터까지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술이에요. 금속 다이오드, 금속 카패시터 이런 거는 발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 아까 D램에서다가 얘기를 못했는데 D램에서 어떤 카패시터를 갖다 네 구역으로 나눴다고 합시다. 나눠가지고 MLCSS 쓰는 이 기술. 금속에다가 대중소 나노 단위로도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두꺼운 부분을 나눠주는 캐패시터가 네 구역으로 나눠도 여기 전기가 충분히 저장될 거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나눠서 정보를 한 개 읽어가지고 전기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머지 세 개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속도가 일일이 하나씩 하는 것보다 패키지로, 이게 뭐냐, 박스 형태로 전기를 갖다 놓는다는 거죠. 하나 읽고 또 하나 읽고 하나 읽고 이렇게. 그렇죠. 충분히 그러면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게 제 계산이. 그럼 4개짜리가 아니라 8개짜리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걸 16개로 만들었다. 이론적으로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때 이제 전기가 충분히 저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MLCCS는 작은 알갱이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두터운 부분만 전기를 좀 더 많이 충전되는, 전기가 오래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의 D램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기술로 생각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특정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 무단으로 쓰시는 분이 많다. 그 다음에 이거를 지적재산권법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렇죠. 부끄러운 짓이죠. 그래서 캠페인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